안녕하십니까. 신인기도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간 우크라이나군, 이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이 쿠르스크 지역에 거의 군단급의 병력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단급 부대가 어디서 왔겠냐? 다른 데서 조금씩 끌고 왔겠죠. 특히나 바로 옆에 있는 전선인 하르키우 전선에서 많이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있죠. 여기 눌러버리면 다른 데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쿠르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하르키우 쪽에서 병력을 좀 더 많이 빼서 보냈더니 하르키우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세를 확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ABC 방송국은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말까지 후보 사퇴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다는 겁니다. 뭐 장관직을 보장받았다라는 설도 있는데 그건 되어봐야 알죠.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인 PRC는 흑인 유권자들은 해리스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이 조카인데 그래도 뭐 70살 넘었어요. 이 사람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데 좀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하겠죠. 존 F 케네디 자체가 민주당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PRC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흑인들이 이런 지지 성향을 보이더라. 77%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13%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7%가 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한다라는 건데, 뭐 남성, 여성, 18세에서 49세 또 50세 이상 다 달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대졸 흑인들은 84%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또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이하의 흑인들은 74%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케네디는 후보 사퇴하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선을 한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뭐 7%, 뭐 8% 있는 거, 이게 케네디가 후보를 사퇴한다고 해서 전부 트럼프로 갈 리는 만무하죠. 저는 지금 이 지지 비율에 따라서 다시 또 분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란 게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가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카이로에서 재차 휴전 협상 준비를 하는데, 핵심 이슈는 필라델피아 회랑에 대한 통제권을 아랍 쪽으로 넘긴다. 그리고 야히야 시나르, 지금 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죠. 가자 지구에 있는데, 이 시나르가 휴전하고 나서도 신변 보장 해주는 이 보장을 해달라라는 것에 이견이 충돌한다라는 건데, 시나르에 대한 신변 보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 회랑은 이스라엘이 절대 놓을 수 없는 통제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00개씩 땅굴을 뚫어버리는데, 그거 자기네들이 통제 안 하면 이집트 그리고 가자지구는 완전히 그냥 연결되어서 가자지구에 무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저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칸 유니스 터널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시신 6구,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치고 들어오면서 총을 쐈는데 그 총에 의해서 이 인질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 좌파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신들에 대한 부검을 해봤더니 모두가 7.62mm 소총탄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군은 5.56mm 소총이죠. 그런데 7.62mm 소총 뭡니까? AK-47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그때 그 바디캠에 달린 이런 동영상도 다 있는데, 치고 들어가니까 총도 안 쐈는데 다른 데서 총 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우리가 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하마스들이 AK 소총을 자동으로 놓고 인질들에게 갈겨버렸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총상, 즉 이스라엘 진압군들이 들어가면서 인질들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종결되었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좌파들 여기는 그래도 7.62mm, 즉 AK 소총 들고 이스라엘군이 치고 들어갔을 거야, 또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여기나 저기나 좌파들은
절대 진실은 눈을 감고 오직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드는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샤리아법을 위반한 경찰 281명, 군인 450명을 해임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죄는 뭐냐? 면도했다는 겁니다. 면도. 자, 이 탈레반이 공부하는 자들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만든 율법에 샤리아법이란 건데, 남성은 이 수염이 이 주먹보다 조금 더 크게 수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도를 감히 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수염 있죠. 의장대인데 우리 같으면 의장대들 수염 다 깎고 정말 말끔하게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의장대들도 수염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완전히 그냥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주먹보다 하여튼 더 수염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도는 뭐 계속 할 수가 있겠죠. 나도 뭐 이만큼 될 테니까. 그래서 면도는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주먹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싹 다 면도했다고 지금 해임하고 그리고 군사법원에 기소한다라는 건데, 이게 탈레반 율법이랍니다. 예멘은 수도 사나 상공에서 미국의 MQ-9 정찰기를 격추했고, 또 홍해에서 적대적인 선박 2척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침몰 중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이거 MQ-9 리퍼 정찰기 격추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해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침몰 중인 선박은 그리스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선박이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독일 플렌스부르크 검찰은 국내 주요 군사기지에 러시아의 군용 오를란-10 무인 정찰기 활동이 식별되었다. 그래서 추적 중이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군용 무인 정찰기가 들어왔는지 추적 중이다라는 건데, 오를란-10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민간인들이 취미 삼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이 오를란-10이라고 모델명을 특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일반 개인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조직이 또 기관이 개입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해외 정보 기관이 개입이 돼서 이렇게 독일 내로 이런 정찰 드론을 가지고 왔고, 발사대까지 다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꽤 큰 작전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고해상도로 독일 내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독일군 기지를 정찰해서 간다라는 건데, 그건 뭐냐? 공격에 대한 진짜 공격에 대한 어떤 자료를 채집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독일 상공회의소는 제조업 기업 10개 중에 4개가 해외 이전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독일이 이제 탈원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전기세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다,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탈원전 하다가 우리나라 기업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침공 이후에 러시아 내 반푸틴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병력 자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틴이 인기를 얻었던 것은 완전 상남자 스타일, 그리고 러시아를 과거 소련처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데, 아니 푸틴이 되고 나서 왜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야? 소련 시절부터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푸틴에 대한 반푸틴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 부활을 선언했어요. 크로아티아는 2008년도에 징병제를 포기했습니다. 모병으로 바꿨는데 지금 한 15,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안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죠. 징병 포기하고 모병하고 15,000명만 가지고 있고 이래서는 될 일 아니죠. 그래서 2025년부터 모든 남성의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건데, 아직 몇 개월 복무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다 라고 또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곤살레스는 대법원이 법 위에서 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베네수엘라도 의외로 좀 길게 가네요. 자, 우크라이나 상황 봅니다. 병력은 11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는 32대 격파, 차량은 49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 45문 격파, 무인 항공기 2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총참모부는 전투가 144건이 있었는데 전선과 중심 모두에서 적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대교를 미사일로 공습했는데 지금 넵튠 미사일 쐈답니다. 넵튠 미사일,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이죠. 그거 이제 사거리 연장형을 쐈다는데 러시아의 페리 선을 한 척을 격침했는데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리선 한 척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염이 솟아오른다? 동영상 같이 보시겠는데요. 네, 그건 뭐냐? 이 페리선의 화물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철도가 케르치 대교에서 지금 못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리선에다가 기차 한 양 분해해서 싣고 지금 강을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그런데 이 페리선에 유조 열차 30량이 실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유조 열차 30량이면 엄청난 기름이 실려 있었다는 건데 그게 지금 다 타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키우에 북한제 KN-23 미사일로 두 발 공격했는데 키우는 우크라이나는 그걸 두 발 다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군은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적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아군이 역습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포크롭스크 지금 제일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아우디우카 서쪽입니다. 아우디우카 서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군이 전선 전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피난을 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파란색 화살표들이 제법 굵은 화살표들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역습하고 있다. 여기 척파로도 우크라이나가 카운터 어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 적어놨는데 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아주 거세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억 2,500만 달러치의 지원 패키지를 곧 발표 준비하는데 대부분 탄약이다라고요. 또 영국 국방부 대표단이 방문해서 국방부 장관 우메로프와 러시아 중심 타격 작전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중심 타격? 그럼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곧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하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안 돼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스톰 섀도우도 곧 러시아 본토 타격에 동원될 것 같습니다. 파르티잔들은 러시아가 점령지 곡물을 수탈해서 이란으로 수출했다.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러시아가 점령지의 곡물들 1억 3,500만 달러치를 훔쳤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갔냐 보니까 결국 이란으로 수출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SBU는 러시아와 내통해 활동한 정교회 사제를 적발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사제는 진작에 러시아로 튀었다고 합니다. 헝가리 총리실, 즉 이 현재 헝가리 총리는 친러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푸틴의 부하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푸틴의 입처럼 대변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즉각 철군하고 휴전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러시아가 하루키우 치고 들어가고 러시아가 자포리자, 헤르손, 도네츠크, 루안스크 치고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헝가리 총리실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철군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게 나토인지 러시아의 그냥 자치공화국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 FSB는 쿠르스크의 불법 입국 혐의로 CNN 기자를 수배했는데 자, 이 사람이 CNN 기자예요. 우크라이나 장갑차, M랩 장갑차를 타고 지금 전방을 보면서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 방송을 보고 CNN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너가 지금 쿠르스크로 들어왔어? 자, 쿠르스크는 우리 영토잖아. 그런데 우리 영토에 너는 비자 없이 허가 없이 불법 입국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체포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잡히면 러시아에 잡히면 최소 징역 7년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잘 피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 이후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모든 전선에서 병력 차출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 전선 중 하나였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빠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이곳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선 수습을 위해
우크라이나 각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력을 대거 차출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각 전선에서 대대적인 병력 이동이 보고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 매체 노바야 가제타가 보도했습니다. 병력 이동이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은 하르키우 전선과 자포리자 전선인데요. 하르키우에서는 군단급 이상 규모의 병력이, 자포리자에서는 연대급 병력이 차출되어 쿠르스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복수의 오신트 정보를 종합해 차출된 부대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하르키우 전선에 있던 제20 제병연합군과 제5 제병연합군 지휘부를 중심으로 제9, 제143, 제488, 제252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810 해군 육전여단, 제22 차량화 소총연대, 제25 차량화 소총여단 등이 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도 제7 근위 산악공습사단 예하의 제56 근위 공중강습연대 병력이 통째로 차출되었는데요. 로보틴의 방면에서 공세작전을 수행하던 이 부대는 자포리자 지역의 바그너 그룹과 합류해 보로네시를 거쳐 쿠르스크 전선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증원되고 있는 러시아군은 E38 고속도로 일대에 구축된 방어선 후방에 집결하는 한편 쿠르스크 서부 지역에 있는 세임강 너머의 고립된 러시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필사적인 도하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GMLRS와 전투기,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군의 도하 시도를 발견하는 족족 저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임강 일대에서는 폰툰 브릿지를 설치하려는 러시아군과 이를 막으려는 우크라이나군 간의 치열한 화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 부대가 몰려있던 하르키우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빠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이곳에 공격 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은 현지 시각 8월 22일 하르키우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감행해 제20 제병연합군이 통제하고 있던 지역 2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전선 후방에서 예비대로 운용되었던 22기계화 소총여단 예하 1개 대대와 60차량화 소총여단, 25차량화 소총여단 일부 병력을 볼첸스크 방면으로 이동 배치했는데요. 노바야 가제타는 이들이 러시아군의 빈틈을 노려 볼첸스크 방면에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대병력이 집결 중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러시아군이 빠져나간 주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에 나설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의 빈틈을 파고들 예비대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홍보 영상인데 그 캡처본인데요. 전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T-60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기네들의 군 홍보 영상에서조차도 거리낌 없이 T-62를 이렇게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러시아군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쿠르스크를 지키려고 각지에서 지금 병력을 빼오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공수군이 밀팔 헬기를 타고 이렇게 현지로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방어하는 러시아군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전선은 교착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러시아군도 이제 참호를 팠죠. 또 우크라이나군도 여기다 참호를 팠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굳히게 들어갔고,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쿠르스크 시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막자라는 굳히기에 서로 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예비부대들, 본토에 있던 예비부대들 불러오니까 형편없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정예부대를 데리고 와 해서 하르키우에 있던 군단급 부대, 그리고 자포리자에 있던 연대급 부대를 그냥 통으로 지금 가지고 와서 여기에 흩뿌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한 개 사단급이 지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우크라이나가 3개 다리를 끊어버렸죠. 그걸 건너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못 건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병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임강 대를 폰툰 브릿지, 공병 부교를 놔서 건너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러시아군은 계속 부교를 놓으려고 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놓으면 때려버리고 하는데, 그 관련한 영상은 제가 올려드리면서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뭐 화끈하게 때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르키우 쪽에 있던 군단급 부대를 빼가니까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3독립돌격여단, 뭐 아조프 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하르키우에서 완전히 돌격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건 이 돌격여단 자체 홍보 영상인데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정말 뭐 또 편집도 제대로 좀 잘한 것 같아요. 사운드도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칠 때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르키우 쪽에서 이렇게 군단급 부대가 빠지니까 제3돌격 여단이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가서 확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국경은 여기입니다. 국경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이만큼 밀려 있어요. 그걸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돌격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저거 막으려고 이 돌 빼서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또 무너지고 자, 여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안 빼면 이게 더 무너지고 자, 이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도는 내려가고 아니 푸틴 강하다고 뽑아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 영토를 지금 뺏기고 있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자탄 살포식 드론을 지금 만들었다는 게 어제 제가 오후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수의 내륙 공군기지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지금 또 로스토프 지역의 그 유조 탱크 일주일째 지금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러시아 시민들도 점점 진실을 알게 되어가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어차피 대통령 되는 건데 라는 후회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휴전하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르키우에서 치고 들어가는 영상 그리고 공병부대 공격하는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